늙은 여자는 그러면 안 되니? 45년간 킬러로 살아온 그녀. 하지만 65세의 나이는 그녀를 자꾸 뒷방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욱신거리는, 말을 안 듣는,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 킬러는 가슴이 설레면 안 될까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하면 안 될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야 할까요? 얼마 전에 무심코 영화관을 지나치다가 파과라는 영화가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구병모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서 이 작가님 책은 찾아서 읽는 편인데 이 영화 원작이 구병모 작가님 소설이에요. 그래서 책장에 꽂혀있던 책을 꺼내 다시 읽고 영화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책 파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영화, 소설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 주의하시고요. 소설에서 힘주는 부분, 생각할 포인트, 영화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조각이라는 유명한 킬러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조각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회사를 통해 살인 청부를 받으면 이를 수행하는 것이죠. 조각은 이 회사에서 45년간 몸담아온 능력 있는 킬러였어요. 초창기에는 손톱이라고 불리웠기도 했죠. 회사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이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각을 대모님이라 부르며 존경해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철저히 원칙을 가지고 킬러의 삶을 살아온 조각. 하지만 나이가 들며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기도 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마음의 동요를 겪기도 하고요. 몇몇의 주변인들은 은근히 이제 그만 은퇴하시라면서 약간의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투우라는 다른 킬러는 냉소적으로 혹은 대놓고 조각에게 빈정거립니다. 존경은커녕 할머니라 부르면서 반말하고 시비 걸고 조각을 무시하죠. 조각은 투우가 늙은이에게 시비 거는 게 목적인 것은 알지만 구태여 신상까지 털면서 꼬장을 왜 부리는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영양가가 1도 없음에도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새파랗게 어린 투우가 나이 든 여자의 떨어졌을 감각과 정신력을 비꼬는 것은 확실히 알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각은 의뢰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고 맙니다. 이 또한 젊었을 때의 냉철함과 순발력이었으면 없었을 일이었지만 이 몸싸움 중에 다치고 만 거죠. 멀어져가는 의식의 끝을 잡고 회사의 일을 함께 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으나 이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흐려지고 무뎌진 감각 때문인지 원래 찾아가야 할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앞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한참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린 조각은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자신이 킬러임을 알아서는 안 되는 다른 의사임을 알아채게 됩니다. 심지어 몸에 지니고 있던 무기들 때문에 의사에게 분명 조각의 정체를 들켰을 가능성도 높았고요. 조각은 이 의사를 해할지 어쩔지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나 30대의 젊은 의사인 이 강 박사는 자신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환자를 치료했을 뿐이며 당신의 정체가 뭐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타인에게 정체를 드러낼 뻔한 일은 큰 실수임이 분명했고 만약 강 박사가 모른 척 해주지 않는다면 큰 위기, 심지어 회사로부터 조각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조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각은 강 박사의 주변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는 착실한 의사였고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으며 어린 딸을 보살피고 그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과일을 판다.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아내면서
동시에 조각은 강 박사에게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이 사랑일지, 인류애일지, 평생 가지지 못한 가족에 대한 부러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 박사가 아내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어쩐지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고 65의 나이 듦으로 인한 통증이나 증상을 왠지 이 남자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박사가 조각을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호칭만은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강 박사의 부모와 딸 아이에게까지 자신의 정체를 발설할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감정, 열망이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조각은 애써 모른 척합니다. 왜냐면요. 조각이 손톱일 때, 그러니까 40여 년 전 일을 막 배우고 한창일 때 원칙이 있었거든요. 지킬 것이 생기면 이는 약점이 되고 시야를 흐리게 되며 결국 이를 그르치고 목숨까지 위협한다. 특히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이 가족은 테러를 당하고 스승 역시 함정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 킬러의 삶 속에서 지켜줘야 할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도록 애써 왔거든요. 그런데 강 박사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그런 마음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우는 이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에게 당신의 칼날이 무뎌지고 일을 실패하고 차갑게 파악해야 할 상황에서 불필요한 연민을 느껴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이유가 강 박사 때문이진 않냐?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압박합니다. 조각은 투우의 이런 말을 듣고 날이 섭니다. 내가 임무를 실패하든 어찌되었든 내 문제다. 그 사람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단 봐라.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하지만 투우는 오히려 조각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합니다.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줄거리는 이만큼만 말씀드릴게요. 한 30%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조금 이상하죠? 투우는 왜 엄마뻘인 한참 선배를 이렇게 압박할까? 어떤 일을 왜 어떻게 실행할까? 그리고 조각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또 영화에서도 그대로 다루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소설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느꼈던 첫 번째 생각, 늙은 자는 자격이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을 은퇴할 사람, 능력이 부족해지는 시기, 죽음에 가까워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생각은 뭘 더 새로운 걸 하려고 하나?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줘야 되진 않나? 나이도 많으신 분께서 뭔가 과분하지 않냐? 혹은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는 부담스러운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작품 중 조각은 65세였고 서서히 킬러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본인이 가장 잘 느껴요. 그렇다면 조각은 더 이상 킬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만 하는 건가요? 또 있어요. 저는 조각이 30대의 강 박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크게 느껴지게 된 다음 그것이 사랑인가, 연민인가, 애정인가, 애증인가를 정의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설 속 조각은 감정은 느끼되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의 감정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에 조각은 뚜렷하게 자신의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저의 기준에서
조각은 분명 강 박사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죠. 나이 들고 고장나고 교체할 부품조차 없다면 용도 폐기되는 것이 당연한가? 그리고 나이에 맞게 세상이 허락한 만큼만 원해야 하는가? 열망을 품는 것도 나이에 맞춰서 제한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요. 지켜야 하는 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까 혹은 강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저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 그것은 나의 약점이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다 보니 이야기가 진행할수록 강 박사의 가족에게 마음이 자꾸 열리는 조각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이를 간파한 투우의 행동을 봤을 때 더욱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쩌면 일종의 본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0년을 넘게 킬러로 살아왔지만 킬러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감정이 밀려들었다는 것은 억제했던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였거든요. 이에 대한 것은 투우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투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투우가 조각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것도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켜야 하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다 이러한 본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와 이 소설을 비교해보면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는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이 글과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설에서는 강 박사, 영화에서는 수의사로 나오거든요. 이 대상에 대한 조각의 마음을 조명하는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보다는 조금 더 넓은 형태의 애정,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설 속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성애적인 흔들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소설이 더 좋았어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여성이 느끼는 감정이다 라는 점은 오히려 뚜렷하고 직접적으로 조각을 이해하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자, 또 영화의 연출에서는 약간 카리스마, 고독함, 날카로움이 주된 감정이라면 소설은 시니컬함, 조소, 적극적인 상징 사용이 느껴져요. 자, 이런 거는 구병모 작가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예쁘고 아름다운 문장보다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문장 속에서 상징과 은유를 듬뿍 담은 그리고 단어와 표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속 킬러와 구병모 작가님의 문장이 딱 맞지 않나? 이렇게도 느껴졌고요. 자, 말 나온 김에 구병모 작가님이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자, 보세요. 제목인 파과부터 보면 일단 파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흠집이 난 과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자 나이 16세라는 뜻도 있어요. 영화는 파과라는 이 단어를 흠집 난 과일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하지만 소설을 보면요. 상처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조각의 마음이 떨리는 모습이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는 모습이 흠집난 과일보다는 오히려 강하고 생기 넘치는 16세의 여성을 떠올리게 만들죠. 또 주인공의 이름도 재밌어요. 자, 이 조각이 처음 킬러를 시작했을 때 손톱이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재 나이가 든 그녀는 조각으로 불리죠. 손톱과 조각 이 두 단어를 놓고 생각해보면 손톱은 날카롭고 날이 서고 무엇인가를 핥히는 이런 단어잖아요. 반면 조각은 뭔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온 일부분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또 조각이라는 단어만 따로 두고 의미를 찾아보면 짐승의 발톱과 뿔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듣고 보니 뭔가 더 와닿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조각이 자기 손톱에 네일 아트를 이렇게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손톱은 흉기였는데 마지막에는 네일 아트를 그 위에 올림으로써 또 다른 의미와 생명을 넣죠. 자, 이렇게 구병모 작가님은 단어를 지배하면서 또 문장과 문단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님 팬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니까 추천드리고요. 구병모 작가님의 글이 특히 여성 서사에 강하기도 하고 문장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잘 사용하시니까 취향 맞으시면 다른 작품들도 꼭 읽어보세요. 높은 확률로 좋아하실 겁니다. 구병모 작가의 파과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